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리프팅, 특히 이제 수술적인 거, 시술적인 거를 결정하시기 전에 오늘은 어떠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다른 우리의 신체 구조와는 가장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라고 한다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지방의 조직들도 한 뭉텅이로 있고 근육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뼈도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얼굴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굴은 각 부위별로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각을 담당하는 눈 주위와 후각을 담당하는 코의 주위, 그리고 미각을 담당하는 입 주위,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귀, 모든 구조가 그 기능에 맞게 세팅이 되면서 근육과 지방들도 모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뜻이 뭐냐면 얼굴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부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도 이 얼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떤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떠한 얼굴의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2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통은 얼굴이 오벌 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둥그런 달걀형에서 나이가 들수록 스퀘어 페이스, 네모난 형태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30대 때의 지방과 40대 때의 지방, 50대 때의 지방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이 근육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근육 위에는 이제 눈의 주변에 존재하는 지방도 있고, 코 바로 옆에 있는 지방도 있고, 중안면에 있는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옆볼 쪽에 존재하는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들이 존재하는데 이 지방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빨간 부분이 늘어나게 되죠. 특히 이 옆볼 쪽의 조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심술보 쪽. 이 심술보 쪽의 지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반면에 대부분 눈 아래쪽, 그리고 코 옆쪽, 이런 부분 쪽, 특히 템플 쪽, 이런 부분 쪽의 지방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뭐다? 일종의 노화인 거죠. 물론 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방과 근육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톡스를 맞을 때 특히 제가 볼 때는 얼굴 근육의 향연장인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미간 보톡스나 사와톱 보톡스, 얼굴에 넣는 모든 보톡스는 얼굴 근육의 작용의 기준에서 놓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굴의 근육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쫙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 둘레만 해도 눈둘레근, 그 위쪽에 또 다른 근, 이런 식으로 3-4개가 존재를 하고, 코 옆쪽에도 모두 다 근육들이 굉장히 다르게 층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육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얼굴의 모양은 당연히 표정을 짓고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가 들면서는 기본적으로 이 근육들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굴 근육에서 2가지 근육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엘리베이션 근육,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리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디센팅 하는 근육,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근육이죠. 디프레서 머슬이라고 표현하는데, 밑으로 내리는 근육들이 발달이 되면 이제 입 자체가 이렇게 처지듯이 보이면서 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얼굴 자체가 전체적으로 처지는 모양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션 근육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좀 더 봉긋해 보이는 얼굴, 좀 더 생기 있는 얼굴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시술과 수술 후에는 본인들의 재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의사들이 해드릴 수 있는 시술과 수술이라는 건 일종의 여러분들께 드리는 도움인 거고요. 이 도움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활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보통은 입꼬리를 올린다거나 얼굴의 엘리베이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환자분들한테 무리하게 활짝 웃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건 시술 후에도 수술 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종의 모듈레이션이 되는, 세팅되는 얼굴의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거나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술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세팅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세팅이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얼굴을 위로 올리는 엘리베이션 근육을 좀 더 운동을 많이 시켜주라, 이런 얘기고요. 결국 잔주름이라는 거는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술적이나 수술적으로는 얼굴의 근육, 지방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잔주름 자체를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거로는 개선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리프팅 레이저라는 뜻이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리프팅 레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피부 표면에 생기는 잔주름은 피부의 콜라겐이나 수분층이나 피부의 두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니 이 부분은 보통은 주사 시술이 메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포인트는 탄력입니다. 어느 부분? 우리가 뼈를 탄력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뼈의 탄력을 높이거나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뼈의 바로 위에 있는 근육층부터 시작해서 근육과 지방, 그리고 이 피부층, 이 부분의 탄력을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는 게 모든 탄력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리프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끌어올리다? 리프팅하니까 끌어올리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리프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은 이 중력을 배반할 수는 없거든요. 자, 쉽게 생각하면 아무리 수술적으로나 시술적으로나 우리가 얘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해도 얘는 결국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시기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단 빠릅니다. 우리가 10대와 60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탄력입니다. 10대의 쫀쫀함이 보통 60대에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리프팅을 위해서는 나의 하드웨어 자체가 최대한 내가 가질 수 있는 탄탄한 상태로 되돌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술적이나 시술적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수술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 지구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비티, 중력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한은 우리는 아무리 어떤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지 간에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3년 이상, 5년 이상 정말 유지될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얼굴의 근육이나 피부나 지방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육층, 지방층, 피부층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육층의 탄력을 도와주는 레이저를 하이프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하이프 레이저의 종류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슈링크, 울세라, 더블로 같은 종류가 있고요. 얘네의 원리는 하이파이 빔이 나와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빔이 나와서 하나로 태우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생고기를 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고기를 이제 인두를 딱 이렇게 지지면 어떻게 되죠? 노랗게 되면서 쫙 쪼그라들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슈링크나 울세라와 같은 것들은 이제 따끔따끔한 게 왜 그런 거냐면 빔이 쏘아지면서 태우기 때문이고 그 근육을 어떻게 좀매주는 역할입니다. 왜? 근육이 흘릉흘릉 되졌으니까 얘를 쫙 좀매주는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보통 저는 1년에 3번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2번, 그 다음에 30대 3번, 40대, 50대도 3번. 이게 왜 그러냐면 태운 대로 또 태우게 되면 이 부분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고주파 레이저랑은 다르거든요. 하이프 레이저는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2-3번씩 해주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지방층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층과 피부층을 커버해주는 레이저를 우리가 보통 고주파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고주파 레이저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마지나 인모드, 또 올리지오라는 레이저도 나왔죠. 얘네의 원리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뭉글뭉글해져 있는 지방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콜라겐이 떨어지고 안쪽에 수분도가 떨어지고 하면서 힘을 잃고 뭉글뭉글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쫀쫀하게, 탄탄하게. 그래서 보통 고주파 레이저를 하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탱탱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프 레이저와 고주파 레이저, 뭐 슈링크나 아니면 인모드, 아니면 울세라와 서마지, 울세라와 인모드 이런 식으로 각 층별로 들어가는 레이저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층에 맞게 레이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결국 뭐다? 베이스입니다. 얘네가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실리프팅을 하던 뭐 수술적인 걸 하던지 간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실리프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것도 리프팅을 하기는 하지만 대용량의 콜라겐 방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 리프팅이다라고 하면 실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들어가게 되면 피를 냅니다. 피를 내니까 어때요?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죠. 저기 피가 난다. 쟤를 빨리 힐링시켜야겠다. 그러면서 방출되는 물질들이 콜라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의 대량 방출을 유도하는 게 이제 실리프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로 인해서 당겨지는 부분이 사실은 붓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실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의 콜라겐 방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에 더해서 이제 수술적인 면, 미니 리프팅이나 우리가 뭐 수술적으로 절개를 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도 결국 핵심적인 건 얼굴 쪽에 해부학 구조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나의 하드웨어 자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때 어떤 수술이든지 시술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일단 뭐 수술적인 게 뭐가 있다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 얼굴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30대, 40대부터 관리를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50대, 60대가 되면요,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다릅니다. 얼굴의 탄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훨씬 젊어 보일 수밖에 없고, 노화되는 속도 자체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얼굴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내가 관리해 줄 수 있을 때 관리를 해주는 게 그 다음의 스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리프팅 시술이나 수술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성형이라는 거는 적당하게 100이 목표라면 80에서 90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